주도 섹터 공략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시작해 보시죠. 금요일 이 시간은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과 인사 먼저 나눌게요.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금요일장에서는 이번 주에 소환 이슈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점검을 해보곤 하는데요. 반도체 이슈 가운데 애플 개발자 회의 그 이후의 흐름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하루 다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혼란이 야기가 됐잖아요. 본부장님, 하루 이후에 그렇게 강하게 반응이 크게 나오긴 했다라는 점에 계속된 의미 부여를 해도 괜찮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첫날 그 반응은 뭐 저도 포함해서 별로 그렇게 감흥은 없었거든요. 감흥이 없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 다음 날부터 고공 이렇게 올라왔어요. 일단은 반응이 좀 안 좋았던 거는 우리 애플이 스스로 무슨 생성형 AI, 뭐 라지 랭귀지 모델 LMA랄까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오픈 AI라든지 누구하고 협력해서 뭘 한다라는 거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그날 첫날 발표됐을 때는 뭐 별거 없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는 이제 전문가들도 포함해서 들여다 보니까는 그 오픈 AI가 됐든 뭐가 됐든 차용을 해서 자기네들 휴대폰에 아이폰 그 다음에 아이폰 말고 다른 맥이라든지 이런 데 연동시키는 것들이 실용적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네들은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개인들의 프라이버시를 매우 강조했어요. 우리한테 맡기면은 당신네들 데이터, 고객님 데이터들 어디 이상한 데 가는 데 없어요. 안전하다. 거기에 그렇죠. 프라이버시를 강조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는 프라이버시 강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실용적인 거예요. 우리는 실용적이다. 쓸데없이 뭐 멋부리는 게 아니고 딱딱 실생활에 필요한 걸 한다. 이런 얘기고요. 굳이 AI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고 애플 인텔리전스, 우리는 똑똑한 기기를 다 seamlessly, 다 연결해서 하겠다는 거죠. 장점이라 하면 원래 그 모든 프로덕트가 아이폰, 맥, 뭐 저기 아이패드 포함해서 iOS까지 이런 연결되어 있는 것에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 아이폰이 옛날에 잘 팔렸을 때가 아이폰 10인가 13인가 제가 틀렸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은 15인데 10인가 그때 팔리고 나서 좀 그 교체 주기가 좀 길어졌어요. 코로나도 있고 해가지고. 근데 이번에 아이폰 16이 이제 연말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대로 된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 AI 기능을 해서 최소한 우리의 고객들은 어디 안 나가게, 흔히 락인이라고 하죠. 락인을 확실히 하겠다는 게 강력한 의지니까 최소한 아이폰 구매자들한테는 이번에 새로운 거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굳이 또 안드로이드 폰한테 얘기한다면 아이폰에서 안드로이드를 뭘 보내고 할 때는 이게 좀 문제가 생기고 뭐 이미지상의 문제가 생기고 뭐 색깔이 변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말끔히 해결해 준다는 그런 사소한 것 같지만 실용적인 거를 어포를 했기 때문에 교체 주기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산 사람이 아이폰을 교체하는 사람도 있겠고 3년 만에 교체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교체 주기가 단 몇 개월이라도 앞당겨지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바로 계산이 되면서 올라간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준비한 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교체 수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이폰 교체 주기별인데 이게 모건 스탠리 증권회사에서 우리보다는 좀 아니니까 그 친구들의 기본 가정은 아이폰을 올해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2억 2,800만 개를 파는 거를 기본 가정으로 갖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4.8년에 교체 주기를 기본 가정으로 했다고 합니다. 네. 그게 EPS가 기본이죠. 얘네들이 갖고 있는 거.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얼마? 맨 밑에 4.3년. 4.8년하고 4.3년이면 자꾸 연년에 이상한데 0.5년이니까 6개월이잖아요. 반년 정도 교체 주기가 앞당겨져 하면은 많이 팔리겠죠. 그러면 228이 아니고 255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놨어요. 저 가능성까지 도달해야지만 추가적인 반응이 나온다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하면은 5개월, 6개월 앞당겨지면은 그 판매 대수가 한 10% 이상 올라가고 EPS 실적으로 따지면 한 8%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첫날 2% 빠졌죠. 그 다음날 7% 올랐죠. 더 많이 올랐어요. 네. 아니요, 2% 빠지고 7% 올랐으니까 그보다는 더 올랐죠. 5몇 % 오르고 그 다음에 조금 올랐죠. 지금 이거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교체 주기가 빨라질 수 있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국내가 더 드라마틱하게 반응한 이유도 있을까요, 본부장님? 그거는 첫날에 워낙 이제 아이폰 교체고 뭐건 간에 별거 없네. 그러니까 아이폰 관련되는 주식이 뭐 LG 이노텍, 그 다음에 좀 작은 종목은 BH라는 회사가 있는데 많이 빠졌죠. 5%, 10% 이상 빠졌는데 다음날 다시 다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첫날 반응한 것도 과했고
그 다음날 올라간 것도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폰이 지금 교체 주기가 빨라져서 뭐 12%더 팔린다는 건 아닌데 그 전날 빠진 걸 돌려놓은 정도로서 다시 회복한 거가 적당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이틀 지났나요? 하루 이틀 지났는데 여기서 다시 모색을 해야죠. 실제 아직 아이폰 16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아직 안 나왔죠. 예, 그러니까 그거 나올 때까지는 이 소강 상태로 나쁘게는 보지 않겠습니다만 과연 어떨까? 그 CD가 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그게 나올 때까지는 눈치 작전은 볼 것 같고요. 애플 자체에 대해서는 개발자에서 기능성 어떤 아까 실질적인 보여줬기 때문에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아주 싸지 않다는 것 측면에서는 상승률이 가파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PE가 거의 30배 정도니까 하지만 또 무너질 수 있는 어떤 나쁜 뉴스는 실적이 붕괴되는 건데 그건 2분기 실적이 나오는 7월 달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애플 관련된 이번 이벤트는 이렇게 소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부분이 조금 더 전통적인 부분, 레거시 쪽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가져야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본부장님. 네. 디램 쪽에서의 수요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 여러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오늘 나온 뉴스 보니까 가격 경쟁력으로 마이크론이 밀고 있어서인지 이쪽에서는 성과가 지난번에 나왔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에서는 점유율이 조금 줄었다라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마이크론 쪽에서 계속 이렇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라는 점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리스크가 클 수 있을까요?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번 달 6월 27일이죠. 한국 시간은 6월 28일 새벽이 되겠습니다만은 마이크론이 실적이 분기 실적 발표됩니다. 이게 3, 4, 5월 달입니다. 3, 4, 5월 달 실적이 6월 말에 27일 발표되는 거거든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고요. 일단은 실적이 좀 복합적일 텐데 마이크론은 삼성과 비슷하게 아직 HBM은 별로 없죠. 하지만 레거시 프로덕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 D램도 있고 그다음에 낸드도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어떤 흐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가격 상승률이죠. 가격 상승이 얼마나 있었는가. 그다음에 출하량, 빗 그로스라는데 빗 그로스가 얼마나 되냐 확인해 봐야지 마이크론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거기에 대비했을 때 덜 갈 거냐 뭐 이런 건데 오늘 하이닉스가 빠지는 게 마이크론하고 관계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하이닉스가 오늘 빠지고 아까 지금 빠졌는데 삼성이 그나마 선전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하이닉스 대비 삼성전자가 언더퍼폼했잖아요. 근데 실제 그렇죠. 근데 이제 아직 며칠 전까지는 그런데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삼성도 만만치 않게 좋아요라고 생각을 하고 HBM은 하이닉스가 1등이지만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규모로서 개수로는 삼성전자가 1등이다 보니 HBM에 대한 효과는 하이닉스가 많이 먹더라도 HBM 말 생산하는 과정에 비어있는 수급에 의해서 넌 HBM의 그 마진이 좋아질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삼성이 수혜 보는 거 아니냐라고 하다 보니 2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6월, 7월 초에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아마 기대치가 아마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며칠 사이에 기대치가 애널리스트들이 예측을 높게 하면은 그거에 대한 기대치가 삼성전자 반영될 수 있다고 봐서 아마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럼 전통적인 부분을 본다 그러면 마이크론 확인한 다음에 7월 초까지 분위기가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그럼 이것도 궁금해요. SK 하이닉스도 역시 같은 재료의 반응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쪽도 내는 그렇죠. 쪽에서 강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 룸이 더 많이 남아 있는 쪽은 어디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룸은 이익에 대한 그 전망치에 대한 기대치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미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많이 샀고 사람들이 추가로 살 사람들이 대기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삼성은 많이 버렸고 그러니까 그 수급에 의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그 다음 장에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에 의한 좋은 콜이 나왔어요. 일부 증권사에서. 근데 그 콜이 우리는 내러티브라는데요. 그 줄거리가 일단은 그럴 수 있네라는 끄덕여지는 삼성의 물론 확인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만은 삼성의 그 내러티브에 대해서 긍정적인 거니 아마도 외국인이나 기관들한테 일부 빠르게 어필되고 있는 것 같다 보니 제한된 돈에서는 하이닉스에서 이익 실현하고 삼성전자 잠깐 갈까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죠. 그게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이내믹이 요즘 며칠 사이에 어제 그제 사이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안 팔고 다시 사는 그런 배경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이닉스가 그러면 숏롱 해가지고 하이닉스가 주구장창 18만 원, 17만 원 빠지냐 그렇게 되기에는 2분기 실적이 나오면 너무 좋을 뿐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내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 올해 한 20몇 조 영업이익인데 2분기 실적이 5조 전후인데 내년 이익이 올해보다 더블 될 수 있다는 콜들도 국내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더 가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 20만 원대입니다만은 그런 가능성이 점점 가까워지면은 앞자리가 바꾸는 콜이 나올 수도 있어서 아마 그 숏 하더라도 그게 길게 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본다고 한다면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HBM에 대해서는 확신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어쩌면 가장 큰 리스크인 그렇죠. 것도 같은데 네. 여기에다가 시장 분위기와 좀 많이 좌지우지 되잖아요. 네네. 시총 1위 종목이라는 점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옵션 만기 일 이후에 그 흐름에 대해서도 영향을 더 크게 다른 방향으로 받을지도 관심 있으신 것 같아요. 세 가지로 나눠드릴게요. 매크로적인 측면에 대해서 삼성이냐 하이닉스냐. 두 번째는 HBM에 있어서 잠깐 기다리냐 잊어버리냐. 세 번째는 레거시죠. 첫 번째 매크로는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잖아요. 맞나요? 맞죠? 언제 하는지 한 번 하는지 두 번 하는지 몰라 한다는 거 맞잖아요. 하긴 한다. 네, 한다. 그러면은 그동안 억눌렸던 나라가 어디냐? 한국이냐 일본이냐 중국이냐 봤을 때 한국이 더 싸다. 그럼 한국을 들여다볼 수 있겠죠. 물론 환율이 좀 내려가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안 내려가면 아깝지만 그러면 뭘 사느냐? 한국의 대표주를 사는 거죠. 삼성전자다.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아까 HBM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하이닉스도 시가총액 3배 이상 비싼데 그거를 계속 숏하기에는 부담스럽죠. 특히 2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다고 하니 그러면은 매크로가 살아야 데서는 한국, 일본, 중국 중에서 한국일 수 있다. 그러면 대표적인 게 한국이니까 매크로의 금리 인하 옵션이 살아있는 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계속 나쁘게만 볼 수는 없는 그런 타이밍에 왔다는 게 첫 번째 거고요. 두 번째는 HBM하고의 하이닉스가 이슈인데 이거는 계속적으로 논란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S모 증권 그것도 꼭 그 S사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이분도 상당히 제가 관련 알기로는 없다고 봐도 되나요? 이분은 그건 제가 말씀을 할 수 없지만 이분의 논리는 그럴싸하고 첫 번째 이분이 경력이 꽤 있는 관록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일단은 이분의 얘기는 HBM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첫 번째. 그런 것 같아요. 더 벌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격차가 줄어든다. 근데 된 건 아니죠. 기다려봐야 되고 HBM3의 8단에서는 아직 안 되지만 HBM3 12단에서는 얘네들의 기술이 삼성의 기술이 오히려 초반에 어려움을 극복해서 더 어필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도 중요한 세컨더리 밴드를 할 수 있다. 이 분이 생각이에요. 이걸 믿고 안 믿냐는 것은 확인이 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7월, 8월 사이 7월달 HBM3E 8단은 이번 달 다음 달에 결정이 내야 되고 3E 12단에서 삼성이 하이닉스하고 비슷하게 된다는 거는 꼭 3분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켜봐야 되는 거. 세 번째 이런 와중에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HBM을 투자를 하면 할수록 레거시 디램에 대한 페널티 이걸 덜 생산하는 율이 삼성보다 마이크론보다 하이닉스가 더 페널티가 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하이닉스가 빈 공간을 삼성전자가 먹을 수 있다? 이거는 말이 돼요. 근데 이것도 마지막으로 확인돼야 되는데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실제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는 7조 3천억, 누구는 8조 5천억이기 때문에 7조대 나오면 실망할 것 같고 그 이상 나오면은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치로 7월 중후반까지 좋게 될 수도 있겠죠. 마지막 질문을 그냥 포인트만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그러면 이 반도체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적정한 수준으로 반도체를 가지고 있다, 담고 있다라는 기준은 몇 %로 저희가 잡으면 될까요? 미국 회사건 한국 회사건 대충 40% 이상. 그다음에 실적이 좋으면 화장품, 나머지 것. 현금 한 30% 미만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다만 지수, 코스피와 S&P 500의 지수는 그렇게 빨리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7월 초까지는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수는 현 위치에서 그리고 어떻게 운용해야 되는지까지 팁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김장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